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줄 만한 정책 이슈.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죠. 첫 번째로 어느 지역에 이것이 적용이 될지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이 정부 정책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고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곳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포커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합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러 가볼까요? 송성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문자 주십시오. 오늘의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번호죠? 02-545-7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곳,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저희가 콕콕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살짝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공부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절반의 자치구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분양가 상한제,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후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를 논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약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해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예. 일단 뭔지부터 좀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대와 우려가 이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부터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대해서 지금 적용이 된 예정인데 이런 것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은 일단 분양가 격을 합리적으로 좀 결정하기 위해서 분양가라는 건 그렇죠. 왜냐하면 택지비가 있고 거기에 건축비 또 거기에서 건설사의 적정 이윤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분양가를 결정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현재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시장에서 과열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겠죠. 이런 지역에 일정 요건이 충족 시 일정 요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건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10% 전후에 지금 현재보다는 분양가가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낮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또 그 반면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또 내포하고 있는 게 이번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용 요건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런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기본 요건에다가 기본 요건 플러스 추가 요건이 한 가지 이상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기본 요건은 무조건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최근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직전 3개월 이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됐을 때입니다. 결국은 주택가격이 빠르게 올랐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이고 추가 요건으로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입니다. 주택가격이 아니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었을 경우 또 두 번째로는 직전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경우 또 세 번째로는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이상 증가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요건을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해당 요건이 가장 쉬운 것이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었을 경우가 추가 요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기본 요건 플러스 이런 요건들이 한 가지씩 갖춰진다면 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이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이 최근 8월부터 10월간
조사를 해봤을 때 0.18% 정도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 전체로는 0.76%가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요건에 서울 전체 지역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내용이 좀 틀려지겠죠. 오른 곳도 있고 오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좀 덜 오른 곳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뭐 송파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 지역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적용 요건이 됩니다. 다만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0.2%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배인 0.36%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서초구는 기본 요건에서는 좀 배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지금 최근 경쟁률이 좀 높은 서대문이라든가 은평 또 송파나 영등포 뭐 이런 지역들은 최근에 분양시장에서 5대1 이상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지금 물가 상승률 집값 상승 이 비율과 더불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험한 지역, 적용 대상 지역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도 대구 뭐 수성구라든가 또 수도권의 분당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서울 지역은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하는 정비구에서 분양하는 이런 지역들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에 분양되고 있는 예고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은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와 우려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대 우려인데 일단 첫 번째 기대되는 것은 분양가에 대한 거품이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가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자체를 낮게 받는 거니까 당연히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 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또 이런 것들은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주변 시세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부에서 지금 이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약에 대해서 과열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 뭐 반포나 개포에서 분양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아니었지만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로또 청약으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약 과열로 이루어질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분양가 자체가 낮아진다는 거는 조합원들, 정비사업지에서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인상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 사업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악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급 감소로 이어질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향후에 수급 불안정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이런 어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다각도의 지금 규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과 관련해서 청약 요건 강화라든가 또 가점제 확대 또 청약을 하고 나중에 당첨받았을 때는 대출 규제 이런 12사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또 신 DTI가 적용이 되고 또 DSR을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칫 시장에는 굉장히 위축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좀 선정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전해드립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 틈새 전략들을 짜는 수밖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무료 세미나도 열려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겠어요? 일정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 빠르게 읽고 대처하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 열어두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도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궁금하신 건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그 용인 처인구 역북동에 예, 네, 역북지구의 그 우미린 센트럴파크를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이미 예. 분양이 끝나서 예. 피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그 피가 형성된 상태에서도 저희가 이거를 이제 사도 될지. 예. 어떻게 네, 많이 네. 붙었던가요? 프리미엄이? 네, 저희가 원래 가고 싶은 평수가 30평인데 예. 30평이 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한번 판단해볼게요. 네, 30평을 가야 되나 해서. 예, 용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북지구 말씀 주셨는데요. 예, 한번 가보죠.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역북지구 이제 곧 입주를 하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시세를 아까 좀 피가 뭐 한 2, 3천 붙었다고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은 상태.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조금 이런 어떤 신규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지금 방배동 서초동이요. 서초동이요? 근데 그 어떻게 네. 용인까지 여기? 네, 저희가 용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네. 용인에서 계속 거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서울 네. 오시나요? 계속 거주를 하려고요. 그러면 아예 주거지를 서울에서 지금 서울에는 무주택이에요? 네, 무주택 전세로 있어요.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매수하는 건 조금 좀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네네. 매수를 안 하셨다면 제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그 매수와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주거 이전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네. 이게 전세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방법으로 매수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일단 제가 매수한 데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용인을 조금 이렇게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역북지구인데 역북지구가 사실 2010년도부터 조성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토지도 매각이 잘 쉽지는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미린도 있고 뭐 동원 로얄 듀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래쪽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입주를 하면서 한 4천 세대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될 예정인데 장점도 있어요. 명지대역이라고 용인 경전철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용인 경전철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전철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한다는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고, 사실 장점으로는 또 건너편 쪽으로는 지금 뭐 행정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근접해 있어서 사실 처인구 내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을 만한 이런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지도를 제가 조금 넓게 볼게요. 테레비 보고 계시나요? 네. 그래요. 일단은 지도를 좀 넓게 보면 뭐가 있냐면 일단 지도를 이렇게 좀 끌어와 보죠. 더 넓게 보면 자, 용인을 이렇게 본다면 저 위쪽으로 해서 이제 기흥서부터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기흥 쪽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처인구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또 수지구가 있겠죠. 그래서 용인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용인 지역에서 가격 차이가 서인구 쪽이 가장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 접근성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도를 더 넓게 보면 지금 위쪽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처인구 쪽하고는 처인구, 기흥구 있고 수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지구는 실질적으로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인근에 또 위쪽으로 해서 판교도 있고 아래 광교도 있고 이런 영향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서울 수요층들이 출퇴근 수요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또 이쪽 기흥구 쪽으로도 봐도 이쪽은 또 분당선이 있습니다. 서울로 접근하는 분당선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수요도 있는데 이 수지구보다
좀 시세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이 죽전이라든가 이 수지 쪽으로 기흥 쪽으로 있는 단지들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존 공급량이 많고 또 분당선이라는 또 분당을 통해서 서울을 접근해야 되는 이런 어떤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지구보다도 좀 약합니다. 더군다나 이 처인구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 경전철로 인해서 그 기흥이라든가 이쪽에서 환승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서울 접근성은 좀 약하지만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층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수요층이 없는 건 아닙니다. 행정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인 처인구 내에 수요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를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엔 지도를 조금 크게 보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위치 자체에 지금 역북지구 위치한 인근 지역에 보게 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흥역 쪽으로 해서는 기흥 역세권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서울에 계셔서 잘 모르시죠? 네. 인근 지역이에요. 근데 기흥 쪽이 또 좀 더 아무래도 좀 번화한 지역이 되고 또 그쪽 수요층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에 지금 새로 여기도 올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그래서 기흥역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구하고 뭐 주상복합 막 들어서면서 이쪽도 약 한 뭐 5, 6천 세대가 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 세대수가 지금 새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흥역 위로 해서 구성이라든가 죽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 단지들이 위로 질비하게 있어요. 또 지금 이 처인구 역북지구에서 넘어가다 보면 이 동백지구라고 또 있습니다. 물론 연차는 좀 됐지만 동백지구에도 약 한 15,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새 아파트고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역 내의 어떤 수요보다는 공급량, 이 새로 지어지는 것만 공급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공급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자체적으로 지역 내 처인구 내에서 수요층은 이미 조금 포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이고 새 아파트고 또 이런 어떤 택지개발지구의 어떤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 거주하시기엔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격의 상승에는 좀 이런 공급량으로 인해서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실 것 같으면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드리죠. 전세를 한번 거주해 보시고 만약에 어떤 그 여유 자금이라든가 집을 살 수 있는 다른 잉여 자금이 있다라면 조금 서울 중심권에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어떤 다른 종목으로 집을 매수해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결국 주거는 이쪽에서 하되 여기서 계속 사실 건 아니거든요. 목소리 보니까 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가서 계속 내려가서 사실 것 같지만 아니면 또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은 좀 중심권에 서울 쪽에 있는 게 좀 더 낫다. 이런 부동산의 가치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요. 지금 가격보다 그렇게 상승할 여건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좀 인근 지역에 공급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다 하니 그러면 또 입주 시기에는 또 전세 물량도 좀 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거주하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이왕 살 거라면 올라가는 쪽에 사야죠, 시청자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수요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빨리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저 용두동에 용두 롯데캐슬 리치를 예. 최근에 매수했는데요. 아, 예, 예. 예, 이게 투자 겸 실거주 겸으로 매수했는데 일단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렸어요. 예,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용두동 말씀하셨던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롯데캐슬 리치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대표님 전화 좀 네,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급하게 지금 한번 지도 좀 찾아보느라고요. 이거 최근에 입주한 거잖아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15년 3월 입주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얼마 안 된 네. 거고. 지금 여기 아직 안 사셨어요? 샀어요. 사셨대요. 최근에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얼마 주셨나요? 6억 5천이요. 6억 5천? 네.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6억 5천. 네. 예.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사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거주 겸 투자, 두 마리 이렇게 다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상승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는 좀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론부터는.
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다른 분들 위해서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롯데캐슬 리치인데 제기동적하고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좋은 데예요. 그죠? 근데 네. 여기를 제가 좀 잘했다고 한 이유가 첫 번째는요. 이 네. 지금 그 청량역 쪽하고 연계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도심 네네. 쪽하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은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일단은 새 아파트여야 됩니다. 저 신축.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중심권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 강북에서도 도심과 가까운 쪽, 또 강남에서도 강남의 좀 업무시설과 연관된 중심권, 이런 지역은 가격 하락 여건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좀 갖춰진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어떤 그 새 아파트 요건은 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갖춰진 거고요. 일단 중심권에서 이 청량역이 굉장히 크게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인근 지역이잖아요. 가깝게. 그죠? 네. 네. 이 근처를 좀 아세요, 지리를? 저기 몇 번 집 사기 전에 왔다 갔다 해봤고 거주해 본 적은 없어요. 아, 예. 지금 이 청량역을 어떻게 구도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옛날 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로나 이런 이 광화문이나 이런 쪽을 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도심과 구도심, 이 구도심 개발의 연결축이에요. 이 제기동 쪽이. 다만, 예, 지금 투자 목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청량역서부터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서 실거주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착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청량역 주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지금 당장 뭐 내년 후년에 막 좋아지지는 않아요. 앞으로 몇 년 걸리면서 이 청량리 뭐 4구역이라든가 뭐 청과시장 어떤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이쪽에 대한 개발의 호재가 이쪽으로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여기 지도를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여기가 롯데리치인데 가격이 조금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세대수가 좀 적고요. 주변이 맞아요. 단독주택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그런데 요 바로 옆에 용도 6구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아시나요? 네, 알아요. 예, 여기 용도 6구역이라고 지금 레미안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네. 그죠? 앞으로 한 2년, 네. 3년 걸리겠지만. 네. 내가 만약에 오래된 아파트고 얘보다 입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 주변에 약 한 1000세대 이상이 들어선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리치가 세대수가 한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핸디캡이었는데 얘가 들어서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도 롯데고 여기는 레미안이에요. 그 대형 메이커가 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시너지가 날 확률이 높고 이런 단지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거 환경 자체가 서서히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또 왕십리 뉴타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도 실질적으로 뭐 텐질도 있고 뭐 센트럴스도 있는데 일개 단지 있을 때하고 지금 단지가 모여 있을 때하고는 좀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거는 2, 3년, 3, 4년 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인근 지역 구도심 개발과 연관이 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는 가격 상승 여건이 폭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잘 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걱정 덜으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SK자산관리 송상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저평가 투자처 발굴의 고수,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수익형 투자 전문가, ANC 도시개발 황두현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황두현 이사, 박민수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실시간으로 저희 전해드린 물건에 대한 궁금증은요.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황두현 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강남구에서 대형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삼성동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코엑스 등으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에 있고요. 대형 개발 호재로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상승 중인 지역입니다. 트리폴 역세권에 6m 양쪽 도로를 끼고 있는 삼성동 다가구 주택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삼성동 물건 열어볼 거고요. 나머지 두 건은 박민수 소장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소장님, 어느 곳이에요? 예,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 이제 관광 상업 지역의 중심 지역이죠. 동대문 운동장에 위치를 하여 있고 이 시장 수요층대를 활용해서 소액 투자, 고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중구 황학동 주거용 오피스텔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정비 사업에 의해서 각종 건축 규제로 신축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104개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세 건 물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서울 중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구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 3층 볼게요.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먼저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 중심 8개 지하철 노선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나 밀집되어 있나요? 수장님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 역세권은 신당 역세권, 26호선 더블 역세권인 신당 역세권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당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전체적인 역세권이 다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1, 2호선, 3, 4호선, 5, 6호선, 경의선과 분당선까지 총 8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나 종로, 종각, 종로 3가, 용산, 강남까지 웬만하면 다 15분 이내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인데 신당역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은 서울중앙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그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되겠죠. 풍물시장, 만물시장, 주방거리, 동대문 운동장, DDP까지 해서 시장 상인들이 빼곡하게 성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 대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임대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당역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역세권을 살펴보시게 되면 신당, 신설동, 동묘, 왕십리 역세권입니다. 이 지역은 비단 시장 수요층뿐만 아니라 직장인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투자 금액 대비했을 때 전세가나 월세가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은 저평가된 금액으로 소액을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하기에는 가장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역시 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동대문 및 명동 상권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 의외인데요. 이게 동대문과 명동이 꽤 거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동일점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둘 다 4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같은 자치구죠. 중구입니다. 이 25개 자치구에서 두 가지 면세 사업이 확정이 된 곳이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이렇게 과거를 돌아봐도 별로 사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동이나 동대문 그 시장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추가적으로 면세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고용 창출이나 상주 근로자가 굉장히
아주 폭넓게 증가가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명동이나 동대문 일대는 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체 토지가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동대문에서 도보로 한 7, 8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집어봐야 될 게 동대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새벽에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신당동이나 약수동, 청구 이쪽 일대보다 임대료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더 높게 측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이 주거로 살기에는 좀 기반 시설이 많이 약했습니다. 뭐 대형 쇼핑몰도 없고 이마트라든지 이런 편의 시설들이 없었는데 이 최근에 왕십리 뉴타운이 입주를 했죠. 과거에는 한 4억 5천이었던 25평대가 지금 한 7억에 전세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유치가 되니까 갭 차이가 아직 이런 소형 주택과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가 1,09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이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2,000에 1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 상승에 맞춰서 매매 차익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약수, 청구, 신당 역세권 라인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동대문 경찰 기동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데는 입지 규제 최소 지역으로 지금 가장 먼저 후보로 지정이 되어 있겠는데 지금 용산에는 캠프킴이 지정이 되어 있겠고요. 청량리 일대, 과거에 588번지 일대가 다 철거가 되는 게 입지 규제 최소 지구입니다. 이 지역이 초고층으로 앞으로 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비단 임대 수요 시장보다도 나중에 매매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건물과 가격 포인트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눈여겨볼까요? 보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높은 수익형 투자처라고 요약되어 있는데요. 중요하죠.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일단은 건물부터 소개해 주세요. 궁금한데요. 예, 이 지역은 주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 800%짜리인데 4대문 아니라서 600%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축물의 높이는 이제 14층 규모입니다. 2018년 3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약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골조공사는 거의 마감이 임박했기 때문에 임장활동 해보시면 내부 구조나 이제 외부 디테일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 56세대로 구성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는데 모든 옵션 사항은 풀옵션으로 빌트인과 내장재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월세 지출과 동시에 입주해서 거주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공사가 완공이 될 예정이겠고요. 보통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임대 계약 기간이면 월세면 1, 2년, 전세면 2년 단위로 해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오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많았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위탁 법인업체가 상주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예, 분양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를 활용해서 먼저 나중에 월세를 받더라도 먼저 좀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 보증금 2억 3,5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하시기 때문에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면 미리 좀 잡아두실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월세로 전환한다 하시면 2천에 100만 원, 뭐 1,000에 105만 원, 3천에 95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반전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한 9천만 원 정도로 실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까지 확인하고요. 마지막 안전한 투자 위해서 유의사항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볼까요? 예,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사시기에는 취득세가 사실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취득세는 85% 정도 감면 받으시고요. 대출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좀 높게 나오니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좀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 수익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중구 황학동 다녀왔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다시 한번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전화 주세요. 02-2077-6393번 저희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삼성동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다가구 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네요. 1996년도 준공됐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5억 원입니다. 임대 확정 금액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월 37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7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4억 2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삼성동으로 가볼 텐데요. 입지적인 여건 포인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이 구 그리고 분당선이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집가는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생활 인프라나 교통 인프라도 아주 뛰어난 지역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녹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릉공원도 바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요. 아래로는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옆으로 코엑스, 아래로 테헤란로, 그리고 옆으로 도심공항 터미널, 현대백화점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입지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의 9호선 삼성중앙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분당선과 2호선이 만나는 선릉역, 그리고 분당선과 선정릉역, 9호선이 만나는 선정릉역도 도보로 8분 정도면은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교통 입지도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은 3단계 구간인 보훈병원까지의 구간도 내년에 연장 구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차후에 삼성역에 들어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하 통합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수도권 강역철도 A노선, C노선, 동탄간 KTX, 동탄간 수도권 고속철도, 그리고 신사 위례선까지 해서 신설 노선만 5개 노선, 기존 노선 2호선, 9호선까지 해서 모두 7개의 노선이 삼성역에 모아지게 되는데요. 강남역과 삼성역, 강남의 양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편의시설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도심공항 터미널, 그리고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와 개발 호재로 인해서 풍부한 임대 수요와 빠른 집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릉초, 언주중, 그리고 경기고, 진선여고 등 희문고까지 명문 학군 지역이라서 학군 이주 관련 수요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교통, 교육, 주거 환경, 업무, 상업까지 기존의 입지적 장점만으로도 강남에서 우수한 지역을 갖추고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어느 것보다 정말 입지적인 여건 하나는 정말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개발 호재도 한번 볼까요? 포인트 요약해 보겠습니다. 삼성역, 국내 최대 통합역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삼성동은 대형 호재의 종합편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요. 한전부지 개발이죠. 현대자동차 신사옥,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정이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부자들의 1급 투자처, 서울의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동은 그리고 또 기존의 무역센터 외에도 105층 규모죠. 한전부지 개발인데요. 현대자동차 신사옥이 내년에 복합센터로 내년에 착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총 6개 동으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호텔, 오피스, 컨벤션 센터, 공연장, 전시시설까지 복합 공간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고급 인력의 유입, 현재 코엑스,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의 풍부한 임대 수요, 거기에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풍부한 임대 수요, 인적 인프라는 확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엑스와 잠실 운동장 사이에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6월 말 확정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인데요. 코엑스와 한전부지 사이 영동대로 일대를 국내 최대 지상에 차 없는 광장, 그리고 그 지하에는 잠실 야구장의 30배 규모의 지하 6층 규모의 지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하도시에는 쇼핑타운과 한류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시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지하 4층부터 6층까지는 지하 통합 역사가 들어서는데요. 철도 노선 7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수도권 급행철도 A노선은 일산 킨텍스부터 삼성까지, C노선은 의정부, 창동, 삼성, 양재를 지나서 군포 금정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수도권 고속철도 삼성 동탄간, 그리고 신사와 위례 신도시, 신사 위례선, KTX 동북부 연장선까지 기존 노선과 합쳐지면 모두 7개의 노선이 삼성동 통합 역사로 이어지는 천지개벽 수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코엑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전부지 개발이죠. 고급 인력의 유입, 통합 환승센터로 인한
교통 인프라 확충 해서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업무 상업지,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 상업지 등의 투자 수요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수요가 계속 집가 상승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궁금하시죠? 그리고 가격도 챙겨드려야겠죠?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실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 매수 가능. 그죠? 직접 사실 수도 있고 아래층에 이제 세를 두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건물은 1996년 건축된 약 20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8세대로 된 다가구 주택 건물입니다. 남쪽 6m, 동쪽 6m 양쪽 도로를 끼고 있는 대지 60평인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 정남향 건물입니다. 기존의 입지적 장점과 더블 역세권 대형 호재의 중심에 있는 매물입니다. 남쪽과 동쪽 6m 도로를 접해 있어서 채광이 아주 좋고요. 주인 세대 포함해서 모두 8세대로 되어 있는데 주인 세대는 3층이 있습니다. 포룸으로 되어 있고요. 3룸 그리고 옥탑방, 화장실 2개로 되어 있고요. 전용은 31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주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룸은 모두 5세대인데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룸은 2세대, 전용 면적은 7평, 9평, 오픈형 7평, 그리고 분리형은 9평 정도 됩니다. 싱글족이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타입이 되겠고요.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 5평, 6평 정도로 보신다면 신축보다도 가격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여기는 매도자 우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도 물건은 없고 매수자는 많은 매도자 우위 지역인데요. 평당 6천만 원 정도 지금 이상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물건은 많지 않아서요. 현재 매물가는 35억입니다. 현재 임대보증금 3억 3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370만 원입니다.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7세대 전체 임대 중에 있는데요. 현재 임대 수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형 호재의 중심에 있는 물건이고 안정적인 바닥을 다졌다라고 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집가 상승으로 인한 미래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매물이고요. 현재 임대 수익이 작습니다. 해서 임대 수익 극대화 방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심공항 터미널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9호선이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 수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전환도 가능한데요. 현재 임차인들의 만기 시점에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정도의 이제 수리를 하시고 풀옵션으로 설치하셔서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하신다면은 월 투룸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원룸은 15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서 한 달에 10일 정도의 공실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월 수입 1,4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이 가능한 연수익률 7%의 수익이 가능한 임대 수익 극대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주로 말씀드려왔던 다세대 주택과는 또 다른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이 지역은 본 매물은 지금 임대 수익은 370만 원 정도로 임대 수익은 별로 안 되는 매물입니다. 임대 수익 극대화 방안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지만 다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집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요. 신축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경쟁 매물이 추후 들어오기가 또 쉽지 않은 매물이기도 합니다. 해서 본 매물처럼 임대 수익 극대화 방안을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보는 안목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동 이렇게 다녀와 봤네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이 간략한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보입니다. 이번에는 강동 쪽으로 갈 텐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는데요.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층 건물이고요. 그중 13층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8,8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강남 4구 떠오르는 주거 인기 지역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강남 4구라는 말이 이제 유행처럼 돌아다녀요. 이제 입지적인 특징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강남 4구, 최초에는 뭐 강남 3구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4구까지 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개발할 땅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강동구가 이제 다시 한번 곽광을 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역세권은 5호선과 8호선 강동 역세권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도로망이 왕복 8차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그중에서 이면도로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104개 세대가 입주할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서 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 시민공원까지도 도보로는 10분, 자전거로는 5분이면 또 왕래가 가능하겠습니다.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한강변에 녹지를 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그 가치가 일반적인 주거지역과는 반대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천호 역세권 일대에는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201 아울렛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데오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말에 가보시면 유동인구가 거의 명동과 맞먹을 만큼 강남 4구에서도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 팽창됨에 따라서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신축 공급이 없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도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열어보죠. 재건축 등 대규모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큰 호재가 있었네요. 수사님, 어떻게 앞으로 바뀌게 될까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재건축 삽을 뜬 게 지금 둔촌동 주공 아파트입니다. 이와 함께 바로 앞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향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지역 일대는 평당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적인 부분 살짝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강동구 일대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겠고요. 천호 역세권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천호역 정비사업, 성내동 정비사업, 강동, 둔촌 등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재건축 단지들의 공통점은 이 상가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천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학원가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쇼핑, 유통, 근린생활 시설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 신도시의 단지 내 상가라고 천호 역세권을 칭해도 좋을 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러한 정비 사업들이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15년 정도 동안 그 신축 공급이 이례적으로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개발 호재의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역세권이 5호선, 8호선, 천호역 이외에도 하단부에 9호선이 새로 신설이 되게 되는데요. 이 58, 9호선이 전부가 다 연장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벨레선 연장 그리고 미사 그다음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하남 덕풍동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연장 사업에 의해서 수혜를 두 번째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는 이 로데오 상권이 되겠습니다. 이 로데오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도 이 로데오 상권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한 200m 이내에서 이 신축 부동산이 향후에도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건축 규제 플러스 그다음에 토지 평당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향후의 희소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호재가 내포가 되어 있겠습니다. 건물 그리고 가격에도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요약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104세대 대단지 임대 수익형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지가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12월 준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장 활동하시면 내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겠고요. 2층부에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 전화를 통해서 내방하신다면 이 전문가와 함께 내부, 외부 디테일을 모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104개 세대가 입주를 하는 만큼 그 상주하고 있는 경비원도 있겠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좀 우수하겠고요. 이 부동산 역시 전문 위탁 관리업체에서 이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계약이 끝나거나 전세 계약이 끝나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해주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층부로 초고층으로 이제 건축이 되는 만큼 이제 상단부층을 한번 매수를 통해서 이 뷰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습니다. 분양 금액은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전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00만 원 소액 가지고 전세를 활용해서 이런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으로 하실 경우 75만 원, 1,000만 원으로 하실 경우 한 80만 원 정도 때까지 가능하시니까
담보대출을 한 60% 정도만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5,800만 원대로 소액으로도 월세 수익이 병행 가능하시겠습니다. 매수에 관심 두고 계신 분들 위해서 유의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예, 본 부동산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서 또 2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면세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월세를 받기에는 부가적인 금액도 없다 보니까 좀 작은 돈 가지고 좀 접근하시기가 괜찮은 부동산이다. 다만 임장활동 하셔서 모델하우스는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오시죠. 방송 이후에도 2077-6393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ANC 도시개발 황두현 이사, 모던컨설팅 박민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